안녕하세요. 2022 K-팝 레이더 컨퍼런스 그 첫 번째 세션 팬데믹을 지나 2022 K-팝 세계 지도를 진행할 저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의 대표 김홍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해주실 음악평론가 차우진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딱 K-팝 레이더 컨퍼런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1년 됐고요. 이제 또 1년이 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K-팝 레이더 컨퍼런스를 했고요. 올해 이제 두 번째 이제 행사가 됐습니다. 이게 딱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네, 기억나요. 행사였죠. 그래서 작년에 이 장표를 보면서 약간 그 빨간색 요게 레이더 느낌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최고의 K-팝 평론가들이라고 또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차우진님 그리고 김영대님, 김윤아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최초로 K-팝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키워드를 틱톡이라는 K-팝의 키워드를 틱톡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총 10개의 세션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10개의 세션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이제 했었고요. 올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이제 K-팝 레이더 컨퍼런스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 블립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음악업계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kpopradar.com이라는 이 K-팝 레이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 K-팝 레이더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K-팝 아티스트들 총 700개 팀의 K-팝 아티스트들의 그런 다양한 채널들 유튜브부터 트위터, 틱톡,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많은 그런 채널들의 데일리의 그런 팬들의 지표 변화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2019년도부터 저희 K-팝 레이더에서 매년같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K-팝 세계 지도라는 것을 저희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19년도에 발표했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 K-팝 레이더라는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같이 공개했던 K-팝 세계 지도였는데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사실 저도 만들면서 K-팝 세계 지도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나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공개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좀 많이 깜짝 놀랐었죠. 이때 저희가 발표했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저기 보시면은 10%만이 K-팝이라는 것은 한국의 음악인데 한국에서는 10%만 소비를 하고 90%는 글로벌에서 소비가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K-팝의 글로벌의 인기를 이끄는 팀은 5팀이다라는 것들도 밝혀지면서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각종 미디어, TV 나가서 어떻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이게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냥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짜리 지도를 딱 보여주니까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발표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사실 트위터와 같이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트위터의 데이터를 갖고 10년 동안 어떻게 K-팝이 성장했는지를 2020년도에는 발표를 했었고요. 2021년도 작년에는 틱톡과 함께 또 저희가 틱톡을 데이터로 하여 K-팝 세계 지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었고, 과연 2019년도에 발표했던 데이터가 2020년도 이 팬데믹을 지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K-팝의 세계 지도가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궁금해서 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언제 발표를 하지? 빨리 발표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번 컨퍼런스의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오늘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모멘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는 오히려 그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의 키워드를 모멘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세션 외에도 그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세션들을 통해서
왜 모멘텀이 됐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아직 못 본 장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로만 네.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해서 사실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표를 해드릴 그 데이터의 기반인 유튜브 영상, 그 K-팝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K-팝의 음악이 담겨 있는 모든 영상들에 소비되는 그런 조회수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무려 그 2019년도보다 2022년도 팬데믹을 끝나는 3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무려 2.5배의 그 소비량이 증가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저희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 사실 팬데믹 때 음악 산업에서 좀 중요한 모멘텀은 영상 스트리밍의 조회수나 어떤 소비량은 엄청 늘었는데 음악 스트리밍의 소비량은 많이 줄었던 게 좀 특이한 포인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면은 사실 영상 소비가 늘었다는 거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뭐 애플 TV라든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지만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K-팝의 소비량 변화라는 거에서 핵심은 K-팝의 음원이 소비됐다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의 뮤직비디오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소비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거의 2.5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떤 국가들이 많이 또 K-팝을 소비했는지 한번 이번 데이터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2019년도에는 6위였는데요. 무려 2위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없었던 2019년도에는 기타에 해당했던 인도의 그 소비량이 무려 4위까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그 밑에 있었던 멕시코가 또 많이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2019년도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서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기간 중간에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뭐 몇 배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에서 인도에서 그 가장 최상위권에 있었던 드라마들이 전부 다 한국 드라마들이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인도 같이 이렇게 급부상한 나라들이 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번에 데이터를 한번 같이 봤는데요. 3년 동안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성장한 K-팝 소비 국가가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가장 급부상을 했고요. 기타 국가들을 보시면은 인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랑 중미 쪽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약간 요거를 보면은 재밌는 게 인도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이때 한류가 폭발했다라는 기사나 혹은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뭐였냐면 사실 그 전까지 인도 시장에서 한류는 화장품이 좀 리딩하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인도 국경에 좀 있는 주변 국가들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이제 한류 컨텐츠가 많이 소비가 되고 최근에는 또 그 인도에서 처음으로 K-팝 아이돌 연습생을 배출했다라는 걸로 인도 내에서도 엄청 좀 화제가 됐던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마 인도의 K-팝의 소비가 늘었던 거는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세가 또 있었나요? 한국 말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어서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그리고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K-팝 세계 지도니까는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는 게 2019년도에 K-팝 소비 현황을 버블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2022년도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2022년도면은 아까 전에 말씀했던 지역들이 좀 더 많이 크기가 이제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네. 그리고 뭔가 범위가 엄청 넓어졌다. 약간 이런 게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글로벌에서 어떤 K-팝 아티스트가 2022년도에 가장 인기가 많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바로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트와이스가 이제 계속 있고요. 그리고 또 리사가 솔로로 데뷔를 해서 4위를 이렇게 크게 잡힐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스트레이키즈, 있지, 세븐틴, 에스파, 싸이, 아이유, 그리고 엔하이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레드벨벳, 여기 보이시는 여자아이들, 아이브 등등 총 20개의 팀들이 저희가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보면은 확실히 BTS와 블랙핑크는 정말 강력하다. 트와이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사실 그 전에는 약간 이런 메인 약간 되는 팀들 말고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좀 바닥을 딱 다져주고 그 위에 소위 이제 4세대 아이돌 팀들이 네. 그 위에 이렇게 계속 얹혀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려면은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K-팝 인기의 50%가 5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리고 모모랜드, 그리고 엑소 까지 해서 총 5팀이 이 K-팝의 인기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2020년도가 되면서 K-팝의 절반을 거의 같은 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총 10개의 팀이 좀 다양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 좀 더 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보면 그냥 팀이 는 거잖아요. 팀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해외에서의 K-팝의 소비는 특정 팀의 팬덤 중심으로 소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 지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비슷한 퍼센티지인데 그 팀의 수가 늘었다. 그렇다면 아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아마 K-팝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있는 과도기 혹은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근데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번에 2022년도 K-팝 세계 지도를 저희도 데이터를 뽑으면서 바로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보신 2022년도 글로벌 기준의 K-팝 아티스트 인기 순인데요. 이거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어떻게 가장 소비가 많다라고 10%이지만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있는 탑 20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BTS보다 아이유의 소비량이 많아서 1위고요. 아이유는 원탑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탑, BTS보다 원탑이라는 게 저희도 무슨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또 재밌는 건 5위가 태연입니다. 예. 아이유와 태연이 있다는 것이 좀 굉장히 특이하고요. 다른 그 글로벌의 인기도와 달리, 그리고 여자 아이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빅뱅이 9위에 있는 또 롱런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브, 또 여러 팀들, 또 여기 보면은 볼빨간 사춘기, 악뮤, 또 이런 팀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다른 팀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없는 또 이런 스테이시, 오마이걸 같은 팀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쪽에 보면은 국내에는 없는 스트레이키즈나 리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순위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와 리사가 국내에 없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스파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한국에서 또 인기가 더 많은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인기도의 분포와 글로벌의 인기 분포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K-팝에서 K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기준으로 혹은 국내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K-팝의 정의가 완전히 다를 수 있겠다. 국내 한국의 K-팝의 정의와 해외의 K-팝의 정의, 그리고 어떤 K-팝을 소비하는 방식이라든가 패턴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보니까니 2019년도에 발표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K-팝이 글로벌 음악이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 그걸 보니까는 K-팝이라는 건 두 개구나. 한국의 K-팝이랑 글로벌의 K-팝은 다른 거구나라는 게 이제 이번에 좀 정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BTS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블랙핑크보다 트와이스가 훨씬 인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4세대 아이돌들이 밑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도 또 중요한 시장이라고 했던 새로운 시장인 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주요한 나라가 됐는데 BTS, 블랙핑크, 그리고 리사, 그리고 트와이스. 여기엔 또 5위가 또 이제 아이유고요. 또 여기 보면은 태연이나 또 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소민이나 또 여자아이들 등등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데뷔한 팀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로 데뷔를 하고 약간 뭐 온라인 컨텐츠 위주로 혹은 라이브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이런저런 좀 그전에 팀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4세대 아이돌들 어떤 팀들이 데뷔하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데뷔했던 팀들 중에서 가장 2022년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은 에스파, 엔하이픈, 아이브, 트레저 이런 순서로 총 10개의 팀이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그 기존에 있었던 그 3세대 팀들과는 다른 방식의 활동을 경험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 팬데믹이 끝나고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된 시점에서는 아마 그 이후의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기엔 뉴진스는 빠져 있는 건가요?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한 그 기간이 저희가 이제 잡은 여기 그 기간보다 보면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걸그룹 4세대들의 그 완전 대전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해서 일단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저희가 집중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또 4세대들의 그 활약도 있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장 보시면은 팬데믹 기간에 데뷔한 팀들 중에서 대표적인 팀 1위, 2위인 팀들의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바로 에스파, 엔하이픈의 경우인데요. 에스파의 경우는 한국에서 다른 팀들보다는 유독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본 쪽이었고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세대 아이돌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팬데믹 시절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던 팀들의 성장도 굉장히 또 그 급성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했던 팀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1위가 NCT 드림, 2위가 있지, 3위가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이 투바투. 뭐 이런 팀들이 10팀이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NCT 드림은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그 국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NCT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좀 터졌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가 궁금해했던 왜 한국에서의 인기 있는 팀들과 해외에서 인기 있는 팀들이 다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그걸 증명을 하는데요. 1위인 NCT 드림 그리고 2위인 있지, 3위인 스트레이키즈의 그 인기 분포들을 보면은 4세대 팀들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이제 데뷔를 했지만은 보시면은 NCT 드림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인기를 하고 있고요. 있지 같은 경우에는 2위가 그 한국이지만은 굉장히 글로벌로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키즈도 한국은 거의 없어요. 예, 한국에 해당이 한국은 멕시코가 꽤 높네요. 네, 멕시코가 1위고 그리고 2위가 일본, 둘이 미국 이런 식으로 거의 국내 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 사실 멕시코라는 그 국가가 지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악 산업, 음악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스트레이키즈가 멕시코에서 인기를 얻고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좀 계속 좀 균등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되게 많은 기용도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정말 이게 그 K-팝한테는 굉장히 이 3년이 모멘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런 그 4세대 그리고 또 그 전에 데뷔한 팀들 이런 팀들에도 성장이 있었지만은 1위와 2위의 그 탑을 찍고 있는 그 BTS와 블랙핑크도 굉장히 재밌는 게 3년 동안 그 지용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번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S의 그 지용도인데요. 그 팬데믹 전에는 미국이 1등이었고 2위가 베트남, 3위가 인도네시아, 4위가 멕시코 이런 그리고 5위가 한국이었는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여기 밑에 있던 일본이 1위로 급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2위가 아까 전에 새로 생긴 그 K-팝 시장인 인도가 2위를 차지하고 또 아까 멕시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3위가 멕시코로 거의 이제 밑에 있던 국가들이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BTS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국가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약간 이게 한번 이렇게 싹 리프레시가 된 느낌. 네, 완전 뭐 BTS도 자체를 그 본인들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 3개월 동안 그 그쵸. 팬덤 자체가 물갈이가 완전히 네. 되는 판도가 바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잠깐 뭐 이렇게 설명을 좀 잠깐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사이에 BTS가 일본 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일본에서 소비량이 는 거, 그리고 인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류라든가 이런 새로운 한류가 생기면서 같이 부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북미와 남미를 통틀어 가지고 멕시코가 유튜브의 전체 소비량을 리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유튜브를 소비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BTS 같은 경우는 K-팝이 아니라 아예 어떤 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BTS가 그런 거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그대로. 네. 그 다음은 BTS 다음에 이제 같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블랙핑크인데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그 태국이 되게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도가 1위가 됐고요. 2위가 태국,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가 3위, 그리고 또 멕시코가 4위가 되는 이런 분포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데이터를 뽑아와서 오늘 이제 브리핑을 드렸는데, 정말 저도 뽑으면서도 이게 과연 3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했는데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K-팝의 자체의 그런 그 정의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팀도 다양해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차우디님께서는 이걸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약간 크게 3개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K-팝의 세계에서 K-팝이 어디가 주요 소비국가 지역일까라고 보여주는 이 그 지도가 사실은 전체 음악 산업에서 소위 이머징 마켓이라고 뜨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뜨고 있는 지역과 거의 겹친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약간 이 지역이 지금 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이라고 꼽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좀 특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5팀이 리딩하던 것이 10팀으로 늘었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K-팝을 특정하게 소비하는 팬덤이 조금 더 넓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팬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약간 종합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K-팝에 소비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K-팝을 기준으로 K-팝만 보면 약간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K-팝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큰 맥락으로 약간 한 발짝만 떨어져서 좀 다른 넓은 맥락 관점으로 보면 전체 음악 소비가 되는 지역에서 K-팝이 함께 소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거의 팝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K-팝은 우리 한국 안에서는 어떤 이를테면 아이유가 K-팝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K-팝은 특정한 어떤 것으로 되는데 해외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돌 팝이나 뭐 K-팝이나 이런 구분보다는 어떤 K-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에서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특정한 팬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팝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록이라든가 재즈라든가 힙합을 소비하는 것처럼 K-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전반적으로 같이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다른 세션 팬덤 이야기하는 세션에서 그 팬덤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멀티스탠인데 그것도 보면은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팬덤에 몰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2022년도에 K-팝에 대한 그 글로벌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3년 전 그 했던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예요. 그대로 그 같은 조건의 데이터를 이번에 뽑아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잡은 키워드가 모멘텀이었던 것처럼 K-팝에 있어가지고 팬덤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주변에 많은 음악업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오늘 저희의 그 키워드인 모멘텀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또 기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같은 동감하는데 그 정말 그 모멘텀이라는 게 어쩌면 K-팝이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K-팝에 진입하는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 혹은 팬들 이런 음악 리스너들이 K-팝에 진입하는데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멘텀.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또 다른 식의 어떤 장면이나 그림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과연 2022년의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또 1년 뒤에 또 뵈야 되는데요. 저희 2023년에는 또 어떻게 데이터가 바뀔지, 어떻게 글로벌 K-팝의 인기 지용도가 바뀔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10년 정도 누적된 데이터가 나오면 정말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엄청 기대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이었던 2022 K-팝 세계 지도의 데이터를 같이 봤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 또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는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차우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